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한국경제TV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주식 굿모닝 작전이라는 타이틀로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 7부 순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코너이고요. 마지막 7부 순서 대미를 장식할 상황인데 시장이 매주 금요일날 왜 이러니. 오늘 새벽부터 무거운 분위기의 어떤 시장 상황들을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일단 시장이 벌써 한 2시간 반, 대체거래소 8시부터 치면 벌써 3시간 반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부 정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 거의 미동이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뭐 사실 더 빠지지도 않고, 뭐 그나마 다행이다 150 정도. 어제 야간 선물 끝난 정도에서 계속 공방이 있습니다. 아까 뭐 네이버 같은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돌면서 지수가 한 120 정도까지 조금 줄었다. 아까 뭐 최악은 한 150이 넘었었으니까 2, 30이라도 좀 들어줬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자, 그나마도 뭐 버티지 못하고 다시 140자 정도 부근에서 다시 놀고 있습니다. 자, 흐름들은 자, 오늘은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한데 오늘 뭐 인사까지 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냉정하게 보면 아침에 제 화들짝, 왜냐면 저도 어저께 사실 뭐 밤 분위기 초반까진 좋았잖아요. 다우랑 나스닥이 막 5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이런 초반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 제가 1시 반쯤인가 잠깐 누워서 보는데 갑자기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내려꽂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피곤해서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 반전의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항상 지금 보면 몇 주째 그런 것 같은데 금요일날 장이 늘 별로예요. 지난주도 사실 이만큼 빠졌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마이너스 156인가 이렇게 끝났던 장이고, 그 전주에도 많이 빠졌고, 금요일마다 좀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빠지면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봐 또 걱정이실 텐데, 월요일은 지금 3주 연속으로 꽤 강한 장이 연출이 됐거든요. 뭐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월요일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미리 뭐 안 좋은데, 시장도 분위기 안 좋은데 뭐 예상하는 그림을 말씀드린다라는 게 뭐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어제 완전히 이제 좋다가 뭐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고점에서 마이너스 1000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끝났고, 뭐 지금도 선물 가격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제 올랐던 거에 이제 더블 정도가 빠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왜 올랐냐 플러스 오늘 미국이 빠졌다까지 엎어서 나오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그냥 어저께 올랐던 거 2배만큼이 마이너스 돼서 빠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거 2배로 빠진다 이렇게. 뭐 종목마다 안 그런 것도 있고, 오늘도 얄팍하지만 약 10% 내외 정도의 상승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애들은 오히려 이제 돈들이 몰리는 거죠.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장, 그리고 종목이 별로 안 올라가는 장은 올라가는 몇몇 개 종목의 에너지가 완전히 뿜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료도 없거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딛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SPG가 이제 3일째 지금 초강세이잖아요. 어쨌든 참 이것도 그래요. AI는 개버블이다라고 해서 오늘 터졌는데 로봇주는 왜 올라가? 난데없이 AI라는 거에 진화 없이 뭐 로봇만
따로 그냥 잘 나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근데도 로봇주는 또 냉정하게 보면 올라갑니다. 오늘 칩 관련주들은 다들 후졌는데, 로봇주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대표적인 거지만 SPG가 원래 이제 그 8월 달에서 10월 달 올라갈 때는 이제 액추레이터 관련주라 그래서 로보티즈, 사면, 뭐 하이젠 RLM이 앞장섰고 그 다음에 KNR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붙었었는데, 이번 판에는 이제 그 액추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요거에 이제 중점이 맞춰지면서 SPG가 강한 상승 나오는데, 원래 감속기 쪽 국산화 이슈는 딱 두 종목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하나는 SPG고 하나는 SBB 테크인데, 오늘 SBB 테크가 터졌어요. 25% 정도 상승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곁다리로 있었던 뭐 종목 중에 뉴로메카라든가 한라캐스트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올라가 주면서 뭐 로봇주 일부가 꽤나 또 이 와중에 큰 상승을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짜잘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의외로 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대표성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왕창 장이 빠지는데 피난처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발굴이 된 몇몇 개 종목들의 에너지가 완전 이제 쏠리고 있다, 몰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쯤에 겨울이 온다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걸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누가 봐도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서리빨이 내리는 시장 같은 느낌이 완연하게 들지 않나요? 지금 돌아보면 다 이제 당장 얘기할 때는 뭔 개소리야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소리가 맞았네라고 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저도 발굴을 해내는데, 지금 시장이 결국은 제가 11월 초부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4200 정도에서 고점 치고 쌍봉 만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11월 들어서는 결국 4200을 한번 쳐주긴 했지만 지금 미달령으로 4180 치고 나서 지금 어제보다 오늘이 또 저점이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흐름만 보면은 지금 고점과 저점의 이 채널이 N자형이긴 한데 역N자형이죠.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가는 과정. 이렇게 자 9월달 10월달 엄청나게 기대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자 11월은 사실 뭐 10월달 올라간 거 출발점과는 아직도 거리가 아직 멉니다. 우리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3800대. 저는 이거 기술적으로 먼저 뭐 제 나름대로의 답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최악은 3780이라고 저번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그냥 보는 눈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 뭐 이게 뭐 100% 맞는다 이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와,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잡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와중에 종목을 하나 잡았어요. 어저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밤방송 유일하게 목요일날 밤에 나가서 말씀드리는 순서가 딱 하나 있는데, 어제 거기에서 제가 연말까지 갖고 가면 좋은 주식이래 가지고 추천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어제 밤방송 추천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걔가 조금 올라요. 맞습니다. 어저께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한 방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이따 원래 중간에 소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니까, 저는 오늘 이 종목을 58,000원 정도쯤에 공략을 좀 했는데 지금 62,000원, 한 4,000원 정도 이상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거가 원래 이제 ADC 이중항체 쪽이기도 한데, 삼성바이오랑 그 한 5개쯤 파이프라인 뭐 공유를 해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리잖아요.
삼성 에피스 이렇게 분할돼 갖고 상장되는데, 그러면 조금 기술 이전 계약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연말까지 한 방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이오가 그래도 좀 피난처죠.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센 쪽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이 녀석도 뭐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마이너스급에서 플러스로 전환돼 가지고 강한 상승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도 올라오는 정도가 어디냐 싶은 뭐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은 뭐 글쎄요, 오늘 시장이 내려가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올라가는 거 말씀드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냐, 오늘 뭐 그냥 위로가 필요한 날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돈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탈출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탈출하든지 아니면 피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거는 오늘 바이오랑 또 중일관계 훼손에 따른 반사이익 보는 쪽, 그리고 로봇, 이렇게 딱 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한 300개 정도 오르고 2천여 개가 내려가는데, 이 장에서 지금 견디는 쪽은 바이오랑 로봇하고 중일관계 이렇게 딱 세 개인데, 공교롭게도 그 세 섹터가 제가 요즘 밤방송 딱 하나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기서 계속 주장드렸던 거잖아요. 2주 전에 바이오가 대세가 될 거냐 아니냐?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 한일령 관련해서 이슈가 분명히 좀 장기화될 것 같다 말씀드리는데, 물론 다른 의견 가진 분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장인데, 그래도 견디는 건 화장품이고 또 뭐 여행주, 숙박주, 그나마 이런 쪽이 그래도 덜 빠지거나 플러스가 나거나 오히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반도체 지금 뭐 그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반도체를 끌고 와서 상승시키는데 적지 않게 조언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요새 며칠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좀 이탈이 나왔는데, 뭐 그동안 덜 올랐을 때도 주구장창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익 볼 때는 사실 내가 잘해서, 내가 선택 잘해서 이렇게 생각 드시는 게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해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게 사람의 심리인 거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모 대표님의 발언은 내년 봄까지 아마 매도 금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궤적은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이 막 가슴 아프고 어려운 건 맞는데, 아마 그분한테 물어봐도 그럴걸요. 내년 봄에 보자. 내년 4월 달에 지금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강한 소신을 계속 유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엔비디아가 어제 그렇게 역할이 좋아서 세게 올렸다가 간밤에 미국처럼 절정의 순간에 오히려 기술주가 투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플러스 500이 마이너스 500으로 바뀌는 참혹한 현상이 나왔지만, 그거 사실 누가 알겠어요. 어저께 우리장 막 좋다면서 올렸던 분들 입장에서 간밤에 그런 일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뭐 예지력이 엄청났다. 어제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어제 밤방송에서 드리긴 했거든요. 되게 찝찝하다. 어저께 하이닉스가 왜 대체거래소에서 한 6, 7% 오르던 게 1%밖에 안 오르고 끝났을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조현상이었던 거지. 하이닉스가 왜 어제 외국인이 팔았고 안 올랐고, 엔비디아 오르면 제일 연관성이 큰 종목인데 왜 저렇게밖에 안 올랐을까라는 걸 어제 저녁 때 끝날 때만 해도 몰랐던 건데, 간밤에 일어난
미국 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니까 알겠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이제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사실 그 뭐 신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라는 게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하이닉스가 빠지는 걸 보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뭐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처음엔 엔비디아 갖고 오르지만 누군가는 또 이런 절정에 안도감이 들 때 팔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 분들은 어제 뭐 낮에 때렸던 분들도 있을 거겠죠. 그런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오늘 다시 긁어 모으면 최소한 주식수를 한 5%쯤은 더 늘릴 수 있게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얼마나 잘한 결정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뭐 그럴까 말까 그냥 의심을 하다가 대부분 많은 것이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결단이 잘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계적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감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정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못하는데 근데 와이바이오 저는 2번 최근에 매매를 해서 결국은 저는 뭐 최종적으로 뭐 27,000원대 팔고 나온 셈이에요. 왜냐하면 24,000원대 팔고 나서 21,000원에 다시 사가지고 24,000원대 다시 팔았기 때문에 뭐 최종 27,000~8,000원은 못 팔았지만 2번 매매를 통해서 27,000원대 판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매매 이력이 나왔으니까 뭐 11,000원대부터 얘기해서 좋은 성과 나온 대표적인 최근에 종목이라는 데는 뭐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바이오 발굴해가지고 쭉 끌고 온 거는 잘했어.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사실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와이바이오 계속 모으세요 13,000~14,000원 할 때 모으세요. 결국 제가 24,000원대 팔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3~4,000원 결국 더 올라갔죠.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최고는 보고서가 23,000원대 보고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넘었다가 이번에 이제 너무 오버됐으니까 조금 숨죽이는 과정인데 저는 다시 매매를 해볼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숨고르기가 끝나고 나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뭐 종목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니까 어저께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공갈빵 같은 굉장히 맛있어서 풍성해 보여서 먹었는데 안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제 제가 받은 시장의 느낌이었는데 요즘 장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릴 때는 150이야. 근데 오를 때는 그거의 딱 반이죠. 지난주 금요일도 150 빠졌었고 월요일날 한 80 올랐고 화요일날 또 130 빠졌죠. 그리고 수요일날 100 빠지다가 그나마 24 빠지고 끝났는데 어저께 120인가 130 오르다가 75로 끝났죠. 그러니까 종가는 맨날 오르면 70, 내리는 건 130, 40, 150 이렇게 끝나니까 분명히 오르는 날 센 거보다는 내리는 날 세게 내리는 게 더 큰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수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엔비디아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라 뭐 인이 박혔을 확률이 높은데 자, 어제 제가 이런 표리를 드렸어요. 엔비디아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팩트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번에 AI 버블론에서 비껴나가 있죠. 얘가 어저께 비록 마이너스가 났다고 치더라도 얘네 실적이 뭐 뻥도 아니고 나온 거 그대로예요. 근데 시장에서 어저께 그 야간 방송에서 사실 제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른 분들 뭐 이제 AI 봐라, 약간 엔비디아 실적 봐라, AI 버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내심 갖고 있는 생각은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것 자체가 버블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영업이율이 60~70%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놨던 걸 누가 더럽게 비싸게 사겠다고 줄 서가지고 비싸게 사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버블이지 그게 버블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는 버블이 아니지. 떼돈을 벌고 있으니. 근데 그렇게 비싸게 사가는 회사들은 어떡할 건데. 근데 어저께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치명적인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매출 채권이었죠 어저께.
그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도 천억 불을 투자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니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내 칩을 다시 사라 이러는 거죠. 그걸 이제 요새 전문 용어로 순환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번 애가 돈 없는 애한테 돈 꿔주고 다시 지네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쪽에서는 또 일부는 당연히 이거 뭐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쪽에서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게 옛날에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간에 계속 내부자 매출만 나오고, 셀트리온은 밖에다 파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한테는 계속 팔지만 셀트리온 제약의 창고에는 계속 셀트리온 물건이 쌓여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매출이 일어나지만 알고 보면 밖에 팔리는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받았던 몇 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AI가 촉발이 됐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결론은 AI 지금 칩을 파는 쪽은 뭐 어제도 말씀 그대로 표현드렸지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죽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맞는데, 그러니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버블이란 얘기에 버짜도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사가는 쪽은 불과 서너 달 전보다 한 두세 배 비싸게 칩을 사가가지고 어떻게 본전 뽑는 상황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원가를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다 돈이 없으니까 채권까지 발행하는데 젠장 시장에서 금리도 안 내리겠다 이러니까, 그 채권 발행 비용이라든가 이자 비용이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버겁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다만 어제 말씀드릴 때, 어제는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스가 있었던 것이, 그게 어제 오늘 터지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생각해보니 조금 아쉽죠. 터지기는 터지는데 어제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어젯밤에 터져가지고 상황들이 좀 극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상태가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자, 어쨌든 반나절, 그러니까 미국도 뭐 전반부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후반부 대에서는 그냥 깨꼬닥이 돼버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엔비디아가 이제 절정의 실적이 나온 건 맞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도 뭐 퓨리오사 같은 기업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또 경쟁을 하게 되면 매출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집중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까지 갈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해석도 다음 분기 이후에는 좀 걱정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죠. 자, 거기다가 이제 사이드로 좀 붙은 내용들이 이번에 그 트럼프가 자르려고 했던 이사잖아요. 그 뭔가 약간 뭐 무슨 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르려고 그랬다가 지금 아마 소송 붙어서 지금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팀 쿡 이사라고, 이분이 어저께 무슨 연설에서 고평가 자산이 하락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러면서 이제 버블을 경고를 한 거죠. 근데 뒷말이 중요한데,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이 크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래서 빠지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찌됐든 빠질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무게감이 실리면서 관련해서 이제 가뜩이나 엔비디아 이제 분위기는 최상급이었는데, 뭐 미국도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안심하고 걱정 없어 이렇게 될 때 의외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것들이 어제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금리도 이제 뭐 이슈가 있는데 계속 안 내린다 뭐 이렇게 우세로 돌았다고 하는데, 간밤에 하루 전보다는 동결 확률이 좀 줄긴 했어요. 어제 아침에 보여드릴 때 67%였는데 60%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결국 최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또 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확률들이 좀 나오긴 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빠질 때 이슈가 됐던 거 이거죠.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CDS 프리미엄, 이게 거의 또 그 미국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또 올라가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등급을 가지고 뭐 이자를 산정할 때 이제 부과되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오라클이 이제 굉장히 좀 위험자산 기업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자 많이 안 주면 뭐 채권 발행이나 유통이 어렵다,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락의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다시 한번. 예. 2008년도, 예. 근데 그때보다는 안 나쁘다 그랬는데, 예, 왜 그런 거 비슷하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픈 AI가 매출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거와 비견되게 손실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손실이 줄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픈 AI도 매출은 늘어나는 거 맞는데 손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매출 늘어나니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이면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매출 자체로 보면 늘어나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죠. 오픈 AI, 챗 GPT 유료 사용자가 어떻게든 월별로 계속 늘어나니까 매출은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손익이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섣불리 대답하기 어렵죠. 예. 그래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매출과 손익이 안정되는 과정이 뭐 1, 2년 내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인 건데, 근데 문제는 오픈 AI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캐파를 늘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산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매출로 다 감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몇 배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 결국은 딴 데서 뭐 차입해 오거나 아니 투자를 받아서 결국 몸집을 키우고 그 재원을 또 투자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쪽에서는 분명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며칠만 따져보면 정리를 많이 해놓고 계신 게 유리할 확률이 높죠. 예. 지금 제가 이번에 뭐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11월은 조정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장세가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 그럼 거의 다 빠졌으니까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계좌 3일만 이런 식으로 빠지면 다 녹아버리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1월 초보다 지금 11월 한 20일 돼서 한 3주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요. 4200대 있을 때보다 지금 3800대 됐는데, 계좌가 커지신 분이 여기 1000분이 있으면 몇 프로나 될까 싶습니다. 거의 다 지금 뭐 지금 요새 운 좋게 뭐 이번에 뭐 중일 관련주 잡고 로봇주 잡고 바이오 잡아갖고, 예, 이번 달도 걱정 없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확률 개념으로 보면 지금 11월 초보다는 다들 깨졌을 거고, 많이 터지신 분은 20, 30%씩 계좌가 떨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하라 그러면 정리를 하실 분이 실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상황을 보고 회원들한테는 문자 7시 45분경에 정리가 가능한 것들 있으면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최대한. 네. 좀 시장 빠지는 것에 비해서 덜 빠지거나 아침에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희 포트에.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정리해 보셔라, 이런 관점으로. 가능한 한 현금은 유지하고 간다. 그러니까 100% 파는 건 어차피 힘들어요. 뭐 주구장창 깨진 것도 있고 뭐 널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뭐 다음 주는 더 빠진다며 지금 일말에 그런 뭐 미련 없이 다 판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쉬우면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까지 이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주저주저하다. 사실 어저께 야간방송 때 제가 버나드 쇼의 그 묘지명에 있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너무 철학적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 가끔 왜 회자가 되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의 고인의 그 묘비명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뭐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정부가 언제는 정신 차려서 트럼프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주식시장에도 살려야지 이러고서 예, 좋은 얘기, 강압적인 얘기 또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 빨리 내려 이렇게 뭐 울부짖으면서 하겠지만 트럼프도 뭐 제가 보는 지지율이 낮을 때는 약발이라고 하는 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가 금융위기다 이런 것들은 뭐 미국 행정부의 그런 막강한 힘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 저게 왜 터졌을까 이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세상의 위기라는 건 정부나 이런 단위에서 뭐 돈을 발권해서라도 막아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팬데믹 때 중앙은행들이 다 연합해서 돈을 엄청 풀어서 빨리 안정시킨 것처럼 그때도 사실 쩍잖게 빠졌잖아요. 우리 코스피가 2200에서 1400까지 800포인트 며칠 만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뭐 정책 나오고 안정화 시킨다 그러니까 1400에서 무려 3200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위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위라고 하는 건 아이 몰랐어요. 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유 지나고 나니까 이런 정도까지 돼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이지만 그래서 주구장창 이번 달에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3,500을 8대2 정도로 보고 4,000까지 오면 5대5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4,000에서 플러스 100이 나오면 네, 현금 10 정도 더 늘리게 되면 4대6이겠죠. 그리고 4,200이 되면 3대7. 여러분한테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오버나잇 하는 것들의 비중을 잘 관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장이 뭐 내년에 5천, 6천 불러대는 그런 초호황에 대한 기대감? 예, 홀깃하죠. 그 내년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각도상 또 비율상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4,200 정도를 일단 맥시멈으로 본 거고 연말 정도까지. 그래서 한 3대7 정도로 가되 또 4,000을 하회해서 지금처럼 3,800 한 50 정도에 걸려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얼마겠어요. 비율상으로 계산해 보면 4,000에서 5대5가 유지됐다고 하면 3,850이면 인간적으로 65대 35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식 박아놓는 거 65대 이 정도라도 지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예. 기계적으로 대응하라. 감정적으로 오늘 뭐 다 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달째 얘기 드리고 있어요. 예, 4,000 정도쯤을 반반으로 해서 그냥 위아래 등락시마다 그냥 감정 배제하고 매매해라. 이렇게 가는 거 이상도 이하도 최선의 대응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버블이다 노이즈냐 이거 예 버블 가짜 그 이번에 버블을 가지고 누군가는 착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개소리도 예, 뭐 규정하면 그냥 그렇게 아나보다 하는 건데 버블이에요 버블. 네 아니 줄 서가지고 두세 배 더 비싸게 사겠다고 줄 서는 것 자체가 버블이지 뭐가 버블이에요. 예. 근데 그 능력치를 감안할 수 없어서 뻑이 나면 버블이 터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버블이라는 거는 없으면 주식시장은 안 올라요. 네, 버블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요? 그냥 PER 10배가 표준이고 정답인데 그거에 미달돼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서 다행히 뭐 사가지고 10배가 됐다. 그것까진 인정. 근데 시장이 지금 왜 200배짜리도 있고 마이너스인데도 막 3, 4배 올라가는 종목이 생겨요. 미래가치에 대한 버블이 다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다 10배쯤 막 10배거가 됐다가 터져버리면 반값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시장이든 버블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돼요. 예. 버블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이 버블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버블이 어느 순간에 터지느냐의 관점이죠. 예. 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버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제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개소리예요. 제가 봐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버블인데, 버블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버블이 언제 터질 거냐의 관점만 서로 입장이 다른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주가가 올라가면 버블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이거 버블이 아닌데요, 뭐 당연한 가치를 찾아가는 건데, 이거 다 개소리예요. 예, 버블이에요 다. 예. 근데 그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터지고 나니까 이 버블이네 이런 거지. 예.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솔직히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주가가 원래 놀던 자리에서 이탈이 돼서 방향을 위로 트는 순간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주가가 만약 20-30% 올랐다고 봐요. 그 사이에 그 회사 가치가 실적이 20-30%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냥 주가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버블이죠. 예. 회사 가치나 실적은 저 미래에 어느 지점이 늘어난다더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올려버리면 그게 버블이죠. 예. 다른 게 버블이 아니에요. 사실 버블 논쟁은 굉장히 저는 피곤하지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이걸 버블이다 아니다 계속 오가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어차피 개버블인데, 진짜 버블인데 착한 버블이냐 개버블이냐 터지기 일보 직전 버블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 뭐가 제가 대단해요. 예. 저는 대단치도 않고 뭐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계적인 대응을 뭐 한 달 전부터라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글쎄요 좀 덜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괴롭고 힘들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오늘 같은 날은 뭐 지난주도 156이었는데 오늘도 156을 봅니다. 예. 저라고 이게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 지금 뭐 마치 뭐 너는 다 알고 있었냐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왜 더 강하게 얘기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만 많이 좀 들고 예. 괴롭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내년 봄에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도 요 며칠 조정에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훼손되니까 이게 뭐 워렌 버핏 옹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1의 투자 원칙이라는 게 내 원돈을 지킨다잖아요.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1원칙을 잊어먹지 말아라가 두 번째 원칙인데 지금 우리가 뭐 원돈을 지킨다는 둘째 치고 이번에 한 5-6개월 계속 올라가지고 어쨌든 봄보다는 계좌가 늘어났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내 원돈이 됐는데 내가 이걸 지켜야지 그 다음 레벨에서 더 올라가는데 쉬운데 이번에 이게 11월 초부터 따져보면 결국 지수도 거의 8-9% 조정도 나왔는데 지수 8-9%면 개별 종목은 20%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0% 안쪽에서 빠지고 견뎠어요 이러면 최상급 대응 하신 거고 그건 그만큼 현금으로 대응을 했든 아니면 뭐 매매를 어떻게든 좀 자기롭게 해서 짧게라도 먹으면서 대응이 되면서 덜 깨졌든 제가 봐선 11월 초 고점 대비해서 한 10% 안쪽으로는 깨져 계시면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완전히 선방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수만큼만 깨졌으면. 근데 그거 이상 깨졌으면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대부분 제가 뭐 여러분들 계좌를 다 까봐서 안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요 며칠 뭐 일주일 조정 받는 사이에 여러분들 계좌 아마 적잖게 깨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내년 봄에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4,500원 가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통합니까? 내 돈이 지금 1, 20% 이상 깨졌는데 불과 며칠 전보다 안 통하죠. 화나죠.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예전에 1, 2주 전이나 3, 4주 전에 저처럼 경고를 하고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올랐어요. 조금 줄여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거 얼마나 귀를 기울였고 또 행동을 했느냐. 걱정이 되긴 해. 근데 어차피 5천 가구 6천 보낸다며. 그런 또 맹목적인 그 미래 지향형적인 어떤 그 이상향의 얘기만 듣고 또 그냥 뭉개시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귀한 돈을 가지고 뭔가 하실 때, 그냥 미래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며칠 뭐 조정은 우습다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요 며칠 조정에 다 녹아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다운이 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장이 올라가도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가진 종목이 진짜 넥스트 레벨에서 주도 급등주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또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빠질 때 제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차피 개나 소나 다 빠지니까 어떻게든 예지력을 있는 듯 없는 듯 다 동원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게 공부를 해서라도 다음번에 오를 수 있는 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빠질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못할 거면 어차피 개나 소나 다 빠지니까 다음번에 더 빨리 오를 애들로 그냥 수평 이동을 하자. 오늘은 사실 200개 빼놓고 다 빠지는데 뭐 맘에 평소에 흠모하고 있었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년 봄장이나 뭐 내년 초부터 저는 한 6월까지는 장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11월은 하락하고 연말 정도까지도 좀 부진할 수 있어도 이게 괴멸적으로 뭐 3,000개로 내려가는 장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00 그 언저리 정도가 지수로 봐서는 대충 마무리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얼마까지 가는 요 남아있는 지금 지수가 3,846이면 한 50포인트 남았는데 그 50 정도에도 내 돈이 충분히 녹으니까 하는 소리죠. 예. 이 50포인트면은 잠깐 갔다 오면은 그냥 끝이네? 이렇게 마음 먹기가 참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우를 범하시는 게 또 뭐냐, 지금 레벨에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서 지금 욱해가지고 지금 다 던져야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전체 매도 버튼 누르시려고 하시는 분 경계해야 됩니다. 빨리 모니터를 끄고 PC를 끄고 모바일을 닫고 그냥 밖에 나가서 찬바람 맞고 그냥 뜨뜻한 우동 한 그릇 드시고 오시는 게 좀 좋아요. 제가 봐선. 지금 150, 160 빠졌는데 적어도 제가 글쎄요, 뭐 월요일 날도 뵙겠지만 차라리 빨리 월요일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제가 패턴과 추세를 좀 중요시 보는 사람인데 오늘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엄청나게 이만큼 빠졌는데 월요일날 돌았잖아요. 3주 연속으로 월요일날 80에서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 패턴 한 번만 좀 믿자 이러면 오늘보다는 월요일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올라가면 줄이고 내려가면 뭔가 더 모아볼 생각하고. 근데 오늘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3,800 깨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은 3,500도 가고 뭐 3,200도 가고 이럴 것 같으니까 이제 다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공포감을 갑자기. 그러시지 말자.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까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 옛날 완전히 아날로그식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모니터 옆에다가 쪽지로 붙여놓잖아. 포스트잇으로. 다짐할 것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강하게 주장을 해도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막상 장 열려가지고 숫자들 막 위아래로 등락. 옛날에는 1, 2% 뭐
지수가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 3, 4% 움직이고 막 지수가 단순 지수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생각 다 뭉그러져요. 다 까먹어요. 예. 그냥 생각이 하얘진다고. 그러니까 옆에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아, 이랬지라고 하는 걸 퍼뜩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럼 장 끝나야 이제 아,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예.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이 블랙 먼데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는데. 자, 월요일을 한번 봅시다. 예. 제가 뭐 봤을 때는 블랙 먼데이, 지금은 뭐 누구나 어제 미국장을 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맞는데, 당연히 이런 장이면 다음 주 월요일도 또 빠진다 이렇게 걱정들이 크실 거잖아요. 예. 저는 월요일날 안 빠진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게 도박성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AI라는 말이 붙은 애들은 아무래도 며칠이고 더 조금 조정은 나온다 이런 관점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겨울이 온다라는 말을 여러분 꼭 뭐 곡해를 해가지고 오해하셔가지고 아이 젊은 새끼 저 뭐야 겨울이 온다고 뭐 이제 막 빠지니까 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겨울이 온다라는 의미, 어차피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오는 지금 조정 사이클이 왔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거 뒷모습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외국인 같은데 제가 그냥 사진을 따왔어요. 거의 수영복 차림으로 이렇게 눈길을 쪼깅하는 정도의 뭐 건강함을 갖고 있는 걸 과시하려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복장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겨울이 온다는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드렸죠. 산이 높게 올라가면 추워진다. 우리가 2000일 때는 몰랐는데 3000, 4000 올라오니까 지수가 고봉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겨울이 온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 올라가면 춥잖아요. 예.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반팔 입고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올라가면 겨울이 이 높은 산 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조심하자는 의미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4000고지 올랐으니 저 에베레스트는 8848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그냥 한다름에 달려!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이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반팔 입고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기도 전에 얼어 죽겠죠. 예, 숨도 차서 죽을 거고. 예,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제가 좀 극악스러운 비유를 좀 들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좀 충격적인 어떤 상황들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뇌리에 박혀가지고 오늘까지 실수했어 이럴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덜 하자,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워렌 버핏도 아니기 때문에 돈도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배비작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터졌는데, 제가 지금 아직 터질 단계는 아니에요. 이게 4200에서 3800대 온 게 터진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뻑이 났을 텐데. 예, 터졌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그 풍선이 완전히 터져,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막 슬슬 빠지려고 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거긴 맞는데, 진짜 이제 터져서 완전 개차반이 날짱이냐 끝났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바람이 빠지고 있는 걸 누군가 이제 수습을 하고, 예, 뭐 테이프로 붙이든 청테이프 찾아갖고 막 지금 청테이프 찾으려고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국면이 조금 더 연출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자, 지금 제가 막 소리를 내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지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요새 주장하고 있는 대안거리들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앞에 너무 감정적으로 좀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주마간산식이지만 뭐 어쨌든 제가 어젯밤에 어제 낮에 이슈가 이거였잖아요. 한알령 10년, 한알령이 10년이나 갔는데 한일령은 이제 시작 아니냐,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밤에 가서도 이슈는, 예, 한일령밖에 없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예, 한일령. 자, 지금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뭐 이거 어제 사실 보여드렸던 장표에 가까운데 지금 얘기가 계속 하루 자고 나면 뭐 진화된다고 할까? 네. 미국 물건, 아니 일본 물건 안 산다고 지금 중국에서 불매 운동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정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일본도 버텨. 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친절하게 오늘 보니까 벌써 이렇게 중일 이슈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어저께 밤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제가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어제 진탕 샀거든요. 예, 샀다가 아까 일부는 뭐 조금 플러스에 팔기도 했습니다. 7,000원 살짝 넘길래 뭐 제 수익률 계좌 쪽에서 조금 뭐 매매가 약간 있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하면서 그나마 조금 하마를 피한 비율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도피처가 뭔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되면 약간 피할 수 있는 영역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의외로 칩 쪽이 좀 뭐 가라앉거나 이렇게 되면 중일 테마 쪽을 사람들은 많이 땡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도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수산주 또 숙박주들 또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들 흐름이 그래도 비교적 뭐 지금 장 대비해서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내려보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죠. 지금 바이오가 뭐 지수가 진짜 뭐 마이너스 200대면은 어떤 것도 뭐 의미가 없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바이오가 견디잖아요. 예, 뭐 비만 쪽하고 뭐 메시라고 하는 지방간염 쪽 또 뭐 이중항체 이런 쪽 분위기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저도 이거 바이오 얘기도 드렸던 거지만 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축약을 해갖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뭐 K바이오 지금 어쨌든 의료 AI도 있지만 뭐 AI랑 약간 좀 결이 다르잖아요. 제약바이오다는. 예. 뭐 어떻게 보면 IT가 약간 물러터지는 과정에서 이제 BT가 좀 그나마 대안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가 뭐 상대적인 견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 이번에 ABL이 이제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근데 ABL 사실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주가 잘 안 빠지잖아요. 왜? 또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한 두세 개 더 남았다 이러니까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져요. 뭐 더블업이 됐는데 잘 안 빠지고 버팁니다. 근데 연말과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더 많은 종목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막 나오니까 이번에 ABL 가지고 3조 7천억짜리 기술 이전하면서 더블 치는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이오 이거 한 방에 뭐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이 드는 건데 옛날에 신라젠 뭐 코롱 이런 거 난리 쳤을 때보다 지금 훨씬 안정적이죠. 신약 개발이 아니라 거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플랫폼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바꾸는 거죠. 그 원약에 대한 것들을 뭐 개량한다 이런 거보다는 제형의 변화가 대부분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기술이지 약간. 예. 맨날 주사 맞던 거 한 달에 한 번 맞기, 아니 뭐 경구용으로 맞기, 아니면 뭐 함의약품처럼 근소질 없는 약물로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좀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뭐 손기술이 부족했는지 잘 못하니까 어이구 이거 봐라 이러고서 이제 사가는 그런 예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뭐 그 와중에 딱 드러나 있는 것들이 로봇주 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로봇주 또 비만을 중심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일 관련주 이렇게 딱 세 그룹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쪽이. 예. 근데 다 해야 한 300개. 예. 지금 플러스 난 거. 나머지 한 100여 개는 계속 상황이 안 좋아. 지수도 150 마이너스를 좀 벗어나지 못하니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라 참 이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좁혀지는 이 확률에서 그 애들이 더 과대하게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저 지난주 목요일날, 이번 어제 말고 지난주에 퓨처캠 말씀드린 퓨처캠,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얘기 드리고 이번 주 내내 올랐어요. 네,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제가 연기금이나 뭐 사모펀드 수급 좋다 그래갖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퓨처캠처럼 일주일 단위 봤을 때 잘 오른 종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삼바가 이제 한 달 동안 분할로 묶였잖아요. 근데 이게 월요일날 재개가 되거든요. 자, 지금 바이오 계열이 막 나름대로 막 난리 쳤는데, 삼바가 에피스랑 이렇게 나눠져서 월요일날 들어오면 약할까요? 저는 되게 강할 것 같은데. 네, 삼바가 일단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삼바가. 근데 제가 어저께 인수세를 얘기 드린 게, 삼바랑 지금 직접 연관성이 제일 큰 종목이에요. 얘가 삼성 에피스나 이런 쪽으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가능성, 이게 연말 정도 터질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되게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수세를 연말까지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현재 그나마 그래도 아침에 좀 약했던 거를 벗어나서, 예, 그나마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 삼바가 재개가 되면 인투셀도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조금, 예, 빨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거래 정지 묶여 있으니까 뭐 그런 진행이 좀 안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예, 알테오젠, 이것도 여기 기사에서 힌트 다 줬는데 오늘 약하지만 연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이렇게 신문 뭐 뉴스나 이런 거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거보다 연내라고 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 뭐 마일스톤 수익만 1조가 나온다. 알테오젠, 뭐 차라리 이런 게 도피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만, 또 도피처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쪽은 뭐 수출은 그래도 되고 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자, 이거 로봇 얘기인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로봇도 우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80대 낙상 환자가 있는데 돌보미 로봇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를 했다, 이런 또 갸륵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삼전이 휴머노이드 협력한다, 이러니까 뭐 레인보도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 감속기 쪽으로 해서 SPG, 뭐 뉴로메카, SBB테크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로봇,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AI가 개뻥인데 로봇은 왜 올라가냐고. 예,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AI는 살아있으되 숨고르기고, 뭐 미래 AI의 총알라고 하는 로봇은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건재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제 오늘 조금 있죠. 예, 뭐 조만간 휴전 얘기가 또 구체화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가십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무게를 크게 둔다기보다는 어쨌든 휴전 좀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뭐, 예, 전진건설 로봇이나 뭐 대동기어, 뭐 TYM 이런 것들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죠. 예, 우리나라가 재건에 얼마나 참여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뭐 한 2, 3년 계속 이제 눌렸던 재료니까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 이러면 이제 의외로 또 순간적으로 방산한테는 별로 좀 안 좋은 뉴스긴 해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오늘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금방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내일과 모레 시간이 되는 대로 제 개인 유튜브와, 예, 제 주식 리뉴얼이라고, 예, 개인 유튜브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시국이니까 내일 저녁 때나 모레 저녁 때 이틀 연속에 걸쳐 가지고 계속 잡히는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좀 걱정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리뉴얼 사이트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면, 예, 제가 방송 열 때 또 통보가 가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걱정 크실 텐데, 자, 그래도 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하시고, 배가 든든해야 또 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경 날카로워져 가지고 욱하시지 말고요. 일단 없는 입맛도 살려가지고 점심부터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